남편의 숨겨둔 딸 DNA 검사 한 장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했습니다. 아이 둘, 작은 아파트 한 채. 매달 통장에 찍히는 남편의 월급. 그리고 그 돈으로 꾸려가는 우리 가족의 일상.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장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50만 원. 처음엔 자동이체인 줄 알았습니다. 보험, 적금. 하지만 은행 앱을 열어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좌 이체 유민. 유민? 우리 애들 이름은 준호, 서연인데 유민은 누구지?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회식이었어. 피곤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서랍은 늘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수증, 명함, 낡은 수첩.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봉투 하나.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아마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눈, 코, 인매. 남편과 너무 닮았습니다. 봉투 안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일 파티 영수증, 케이크, 풍선, 장난감. 날짜는 올해 3월 12일. 그리고 메모 한 장. 유민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아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말해봐. 이 아이 누구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도와주는 아이야. 도와준다고? 회사 후배 딸이야. 그 후배가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저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고 생일 파티까지 챙겨주고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라고 쓴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이 당신 딸이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닮았어?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 말이 제일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내리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 누나. 저는 그 대화를 열었습니다. 유민이 이번 학기 준비물 좀 보내줘. 알았어. 계좌로 넣을게. 고마워. 유민이가 널 많이 그리워해.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엔 어른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랑 아빠. 저는 핸드폰 메시지에 남아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파마가 풀린 머리.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민이 엄마 맞죠?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빠 제 남편이죠? 여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테이블 위엔 유민이의 공책과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맞아요. 그 아이 아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요? 11년 전쯤. 11년 전.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임신했어요.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했죠. 근데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혼자 나왔죠. 뭐? 여자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보낸 건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뜸해지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죠. 당신 남편 회사 앞까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해주시겠어요?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자 확인이요? 네.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뒤 친자 확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부마이너스 음성. 남편은 유민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왜 남편은 그 아이를 부양한 거지? 저는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남편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전화 너머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니요? 그게 무슨...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아이 아니라는 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 사람이랑 만나던 시기에 다른 남자도 만났었어요. 그 남자 아이일 가능성이 더 컸죠. 그럼 남편은 왜 돈을 보낸 거예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책감 아니었을까요? 죄책감. 그 사람, 책임질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부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남편은 서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 아이도 아니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엔 내 아이라고 했어. 그래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른 남자 아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미 몇 년이 지나서 그냥 끊을 수가 없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 아껴가면서 남의 아이 부양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제발. 생각 끝났어. 15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가 잠깐 출장 간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천천히 말할 생각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참 초라했습니다. 불륜도 아니고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부양하며 거짓말로 쌓아올린 15년. 저는 친자 확인서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불륜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 때문이야.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짓 없이. 이런 배신.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